만약 지금 용인 수지 지역 임장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재건축 투자의 진짜 메커니즘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분석에서 확실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리포트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아파트가 뭐 얼마까지 오를 거다 이런 걸 점치는 글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이상이죠. 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특히 그 투기과열 지구라는 보이지 않는 선 안에서 수요랑 공급, 그리고 규제가 어떻게 막 뒤엉켜서 가격을 기형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교보제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스펙이 꽤 괜찮죠. 네, 1995년에 준공된 총 420세대 규모 단지인데 현재 용적률이 209%에서 향후 289%로 상향됩니다. 그러면 476세대의 신축으로 탈바꾸는 거죠. 늘어나는 56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분이 되는 거고요. 입지도 나쁘지 않아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9분 거리고 초등학교, 그 토월 초등학교를 딱 품고 있으니까요. 아, 초품화? 이건 뭐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근데 사실 진짜 핵심은 역세권이나 초품화 같은 이런 기본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단지가 인근에서 정말 흔치 않은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 이게 포인트죠. 맞아요. 그 부분이 이 수지 삼성 2차의 프리미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소스를 보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보원 아파트 같은 단지들은 지금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에요. 아, 리모델링. 네. 겉보기에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둘 다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것 같지만 보통 이 차이를 헌 옷을 뼈대만 남기고 수선하느냐 아니면 아예 새 원단으로 맞춤 정장을 쫙 뽑아내느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아, 맞춤 정장. 딱 맞는 비유네요. 리모델링이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진 가장 큰 한계가 결국 하드웨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의 내력벽을 철거할 수가 없다는 거. 아, 건물을 지탱하는 뼈대니까 못 건드리는군요. 맞아요. 그 핵심 뼈대를 그대로 둔 채로 면적만 어떻게든 넓혀야 하니까 요즘 그 수요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채광이나 통풍이 극대화된 4베이 구조 이런 걸 뽑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인 수지 삼성 2차는 건물을 완전히 싹 허물고 완전 백지 상태에서 그 최신형 하드웨어로 설계를 하니까 당연히 트렌디한 평면도 넓은 커뮤니티 시설 마음껏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설계적인 장점이 확실하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 동네에서 진짜 누구나 탐낼 만한 지금 당장 지불해야 하는 그 티켓 가격은 도대체 얼마인가? 그 총비용 계산하는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이 낡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 내야 하는 실거래가, 거기에 향후에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조합원으로서 내야 하는 예상 분담금, 이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소스에 아주 구체적으로 추정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숫자를 한번 짚어보죠. 24평형을 매수해서 나중에 이른바 국민평형인 34평형 새 아파트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6년 1월 기준 실거래가가 8억 3천만 원입니다. 네. 여기에 예상 분담금 5억 6천만 원을 딱 더하면 총 13억 9천만 원이 되고요. 29평형의 경우는 실거래가 9억 3천만 원에 분담금 4억 2천을 더해서 총 13억 5천만 원이 나오네요. 계산이 딱 떨어지네요. 네, 정리하자면 지금 이 아파트를 사서 34평 신축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총 투자 원가가 대략 13억대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13억대 중후반이라는 가격이 과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즉 안전마진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점이 필요하죠. 네, 소스에서는 그 비교군으로 최근 인근에 분양한 수지자이의 에디션이라는 신축 단지를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84제곱미터, 즉 34평형 분양가가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15억이요? 와, 그렇다면 계산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이 수지 삼성 2차를 통해서 신축을 얻는 총 비용은 아까 13억 5천에서 13억 9천 사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수할 경우에 최소 1억 원 이상의 마진, 즉 그 안전마진이 명확하게 깔려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가 갑자기 모순을 일으킵니다. 보통 이렇게 1억 이상의 뻔히 보이는 안전마진이 있고 리모델링도 아니고 희소성 높은 재건축 단지다. 그러면 시장 반응이 어때야 합니까? 너도 나도 사겠다고 달려들어야죠. 그렇죠. 막 거래량이 폭발해야 정상인데 소스에 첨부된 네이버 부동산 매물 지도를 보면 이 단지 매물이 깍
2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매물 잠김 현상을 그냥 집주인들의 탐욕이나 눈치 싸움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요. 이 현상의 기저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좀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장치요? 바로 규제입니다. 수지 삼성 2차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거든요. 그리고 작년인 2025년 9월에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아, 투기과열지구의 조합 설립 인가 완료. 네, 이 조합 설립 인가라는 마일스톤을 딱 넘는 순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주 무서운 룰이 발동됩니다. 이른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이죠. 이 룰의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게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사고 파는 행위, 그 자체를 아예 막아버린다는 건가요? 매매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집의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 이전 이건 가능합니다. 집은 살 수 있군요. 네, 살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집을 산 사람은 나중에 지어질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조합 측에서 당신은 우리 조합원이 아니니까 이 헌집의 가치를 그냥 감정평가해서 그 돈만 내어줄 테니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죠. 와,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현금 청산 당할 때 받는 감정평가액이라는 게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나 본인이 지불한 매수 가격보다 한참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미래에 막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샀는데 프리미엄은커녕 원금마저 크게 손해를 보고 쫓겨나는 구조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금 청산 당할 게 뻔한 매물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촘촘한 규제망 속에도 아주 작은 숨구멍은 열려 있습니다. 엄청 제한적인 예외 조항인데요. 예외 조항이요? 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또 그 집에서 5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람의 매물이거나 와, 10년 소유에 5년 실거주. 네, 엄청 빡세죠. 혹은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근무상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다음 매수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단 2건의 매물은 이 바늘구멍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싹 다 충족시켜서 합법적으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넘겨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매물이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시장 가격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그 기형적인 나비 효과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역효과가 나는 거네요. 네,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만든 규제가 역설적으로 정상적인 매물의 공급을 완전히 꽉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시장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단 2개뿐인 완벽한 합법적 독점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아, 독점. 공급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통제되면 일어나는 일. 우리는 호가표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29평형의 26년 1월 실제 거래 가격이 9억 3천만 원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합법적인 황금 티켓을 딱 쥐고 있는 단 2명의 매도자가 현재 부르고 있는 최저 호가. 이게 얼마일까요? 무려 11억 5천만 원입니다. 실거래가 대비 단숨에 2억 2천만 원이 확 튀어오른 거예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본인이 쥐고 있는 물건이 시장에 유일하게 남은 희소한 티켓이라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소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호가에 그냥 전부 얹어버리는 겁니다. 부르는데 값이 되는 시장으로 변질된 거죠. 와, 여기서 수요자들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11억 5천이라는 호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쳐보죠. 11억 5천에 아까 계산했던 예상 분담금 4억 2천을 딱 더하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한 총 투입 비용이 자그마치 15억 7천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15억을 훌쩍 넘기죠. 아까 우리가 주변 신축인 수지자의 에디션 분양가 15억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실거래가 9억 3천 기준으로는 분명히 1억 이상의 안전마진이 있었는데 호가 11억 5천을 대입하는 순간 마진은커녕 오히려 7천만 원을 손해보는 마이너스 투자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수지지역 재건축 단지 매수를 진짜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지뢰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만약 정말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 치더라도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입주권 가능 이 문구 하나만 믿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에 다 확인된 물건이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구두 약속만 믿고
덜컥 계약금을 입금해선 절대 안 됩니다. 이 시장은 정말 수억 원이 오가는 냉혹한 곳이거든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해서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이런 변명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스스로 크로스체크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거쳐야 안전한가요? 2중 3중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매수 전에 반드시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셔야 해요. 아, 조합에 직접? 네. 해당 동호수 매물이 지위 승계 예외 조건, 아까 말한 그 10년 보유, 5년 거주 같은 조건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1차로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또 있군요. 관할 구청의 재건축 담당 부서에도 연락해서 행정청의 판단 기준으로도 이 매물의 지위 양도가 법적으로 진짜 문제가 없이 처리되는지 서류상의 확답 내지는 아주 명확한 유권 해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구청까지 더블 체크. 네. 결국 아는 것이 자산이고 집요하게 서류 확인하는 것만이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스가 제안하는 또 다른 시각이 하나 눈에 딱 띕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규제가 만들어낸 11억 5천 원이라는 이 비정상적인 호가. 사실 15억 7천을 태워가며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감내하기엔 이거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아주 합리적인 수요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있죠. 이분들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까? 굳이 그 호가 거품을 감수할 필요 없이 시야를 살짝만 옆으로 돌려보는 겁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보원 아파트 같은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아주 훌륭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일부에서 리모델링은 동굴형 평면이라고 한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긴 했죠. 하지만 투자나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리모델링 단지가 가진 아주 결정적인 강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힌트가 아까 그 매물 개수 차이에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지 삼성 2차는 매물이 달랑 2건인데 보원 아파트는 현재 매물이 69건에나 막 등록되어 있다고 했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똑같이 투기 과열지구 안에 속해 있더라도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청 엄격하게 금지되는 반면에 리모델링 사업은 이 전매 제한 규제에서 아주 훨씬 자유롭습니다. 아, 사고 파는 게 자유롭군요. 네, 언제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에 정상적인 매물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그래서 69건이라는 매물이 쌓일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현실적이고 영리한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나는 무조건 최신형 4배의 평면도를 원한다. 그러면 재건축을 선택해야겠죠. 맞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호가 거품이 막 2억을 넘어선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지라는 입지의 본질적인 가치는 똑같이 누리면서도 규제로 인한 가격 왜곡을 딱 피해서 그 수선된 옷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는 것. 이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수익률 면에서도 훨씬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이 수지 3구역 수지 삼성 2차라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마치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정말 통찰력이 빛나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의로 시작된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합법적 매물의 희소성을 극단적으로 높이고 오히려 남은 소수의 매물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만약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도심 내 재건축 지위 양도 금지 규제가 앞으로도 안 풀리고 10년, 20년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미래 우리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주거 환경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글쎄요. 첩첩산중인 규제에 막 전매 제한, 꽉 막힌 거래 절벽. 여기에 지친 조합원들이 사업을 그냥 기약 없이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심 핵심지의 재건축 공급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주차장이랑 훌륭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온전한 맞춤 정장을 간절히 원하는데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결국 사람들은 그냥 거래가 자유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낡은 뼈대를 안고 가는 리모델링, 즉 그 절반의 혁신만을 울며 겨자 먹기로 고집하게 되는 시대가 오진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네. 오늘 저희가 확인한 이 규제의 거대한 나비 효과를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나 아니면 이번 주말에 떠날 임장지에도 딱 대입해 보면서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만든 그 희소성의 함정을 냉철하게 꿰뚫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날카롭고 깊이 있는 소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